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주영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자금 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매수자와 매도자 간 희망 가격 격차가 커지면서 거래도 지연되고 있는 현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집값이 급등했다라는 점도 매수세를 관망세로 돌아세운 모습을 확인이 됐었는데요. 다만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고 거래량은 줄어듦에도 집값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한 상황입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내년 금리 인하 전망들이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분석했는데요.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다양하고 또 알찬 정보들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또 고민 사항 있으시면요.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저희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소통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은요. 다양한 소식들 또 다양한 정보들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그널 기다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하고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022128-8504번으로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LS코리아 글로벌의 박성규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굉장히 많은 상담과 고민들이 들어와 있는데 본격적으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 확인해 보면요. 네. 안녕하세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생애 첫 대출을 받아서 집 매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작구 대방역 역세권의 한국 개나리 아파트 5층 이하층 매매 괜찮을까요? 예산이 많지 않아서 후보 중에 그나마 나은 아파트입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동작구 대방동에 위치한 아파트 신혼부부 생애 첫 대출 매매를 통해서 전략들 좀 챙겨가 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자,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네. 일단은 아직 결혼 전이지만 축하드리고 네. 의식주 중에 주거에 대해서 생애 첫 대출을 받아가지고 매수를 하려고 한다.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1호선 대방역을 도보권 한 200m 거리에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9호선 색강역이 한 340m, 그리고 신림선 대방역도 한 300m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젊은 부부가 출퇴근하기에 대중교통이 굉장히 용이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바로 위쪽이 여의도고요. 바로 남동쪽이 노량진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 생활, 교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리적인 입지가 뛰어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단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상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한계동 최고 19층 90세대의 나홀로 아파트고요. 1997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돼서 28년 차 들어가 있는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용적률은 364%, 건폐율은 28%,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을 깔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지 지분은 평균 8.3평.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고 계신 지금 아파트의 평형대를 보게 되면 23평, 31평, 42평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3평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이 평균 8.3평이라고 하게 되면 평형대가 작기 때문에 그 이하의 대지 지분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직접적인 호재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 23평의 실거래가가 최근 1개월 실거래가가 6억 8천만 원, 4층이 거래가 됐고요. 4층이 거래됐고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천만 원, 최고가가 6억 9천만 원이었던 아파트가 현재 지금 6억 8천까지 거래가 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5층 이하의 실거래가 최근 매물을 보면 지금 보신 대로 4층, 3층이 지금 76제곱미터 6억 5천 아직 등기를 쳤고요. 6억 8천은 계약은 됐지만 아직 등기는 완료 전이기 때문에 6억 8천에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10월 1일 날 되어 있는 계약건이 있다라고 참고상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본 아파트 입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향후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출구 전략은 나오실 때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장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직접적인 호재가 액면화에 나와 있는 용적률과 대지 지분 등등을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게 좀 아쉽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물건이 함께 나와 있는지 안 나와 있는지는 직접 발품을 팔아 보셔야 되겠지만, 지금 대방역을 기준으로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화면상 동측에 있는 한국 개나리를 지금 유념해 두시고 계시지만, 좌측에 있는 대방 전철 아파트 49년 차 5층 저층 아파트입니다. 대지 평균 17.1평 대지 평균, 그리고 용적률 115%의 직접적인 호재가 향후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혼 때 몸테크를 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비슷한 평수가 아니라 16평 정도의 평형대의 금액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비슷한 실거래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함께 한번 매수를 비교하면서 고려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고민, 대표님의 의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는데요. 다만 이런 대지라던가 용적률을 따져봤을 때 직접적인 호재는 다소 미흡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나리 아파트 살펴보실 때 좌측편에 위치한 전철 아파트 49년 차 이 저층 아파트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솔루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고민들은 어떤 게 들어와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용인시 귀운구에 살고 있고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분당 정자동 정자역 주변에 주상복합 매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은 판단인지 아니면 서울 지역 아파트 매수로 변경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두 가지를 좀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성남시 분당구 전자동에 위치한 주상복합, 또 서울권 아파트 매매, 이 두 가지 전략 중에 어떤 부분을 좀 더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용인시 기흥구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자, 실거주와 투자 목적으로 뭐 대부분의 실거주를 간다 하더라도 투자가 겸비되지 않겠습니까? 오를 만한 곳에 다들 투자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렇죠. 실거주 하시려고 하시니까 당연한 어떤 인지상정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흥구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정자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를 깔고 있는 주상복합으로 이동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서울 그 위로 더 올라와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는 답변이에요. 질문이에요. 자, 정자역 주변에 수인분당선 정자역 주변에 이 붉은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는 부분이 주상복합들이 위치해 있는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중심 상업지 지역 중에서도 2003년에서 2004년 정도에 준공이 완료된 대장 주상복합 아파트는 위쪽에 있는 파크뷰, 정자동 파크뷰 주상복합 아파트가 가장 금액대를 끌어가는 주상복합 아파트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정자역과 위쪽에 순회역의 중간쯤에 있는 파크뷰, 그 일대의 주상복합을 대표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파크뷰 가격 흐름을 좀 보면요. 자, 전체적인 평형대가 32평부터 94평까지 있고, 본 지금 분당 정자동 파크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829세대, 그리고 2004년도에 준공이 완료됐고 21년 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355%, 건폐율 59%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3년치 금액 가격대가 아니라 전체 기간을 가격을 봤을 때 2006년도 1월 달에 약 거래가가 17억 5천, 현재 최고가를 찍고 있는 금액이 27억 5천입니다. 약 10억 정도의 한 14년, 15년 정도, 2006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한 16년, 17년, 18년 됐죠.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절에 한 10억 정도 올라가 있는 가격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매매 가격의 상승 흐름은 수도권에 있는 일반 대단지 아파트의 가격 상승 흐름과 유사하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본 주상복합 아파트 정자역 주변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교통, 생활, 환경적인 정주 여건에서 굉장히 우수하고요. 다만 투자 목적을 겸비한 20억 원대의 실거주 투자 겸한 갈아타기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정자동의 주상복합 아파트보다는 인서울, 중상급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서울로 이동하시는 게 좀 더 나은 판단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고민 확인해 봤는데요. 전문가님 솔루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이 파크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와 유사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만 앞서서 고민으로 보내주셨던 이 실거주 또 투자 목적으로 갈아타기보다는 이제 인서울로 좀 진입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세 번째 상담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네, 성동구 레미안 금호 하이리버 아파트 8년 거주 중입니다.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 오피스텔 홍보에서 88 부동산 정책 수요 오피스텔이라고 영업외소가 매입했어요. 뉴타운에 있는 대단지 오피스텔이지만 1가구 2주택이 되어 기존 아파트 양도시 걱정이 됩니다. 주임사 6년 될 거라는 게 확실할까요? 그러면 주택수 제외될까요? 보유할지 팔아야 할지 걱정입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 동대문구 이문동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주택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부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 이제 질문 내용에 보게 되면 중요한 거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이 지금 최근에 매수한 오피스텔의 어떤 가치가 아니라 그 물건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그 논점을 가지고선 분석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문동에 있는 지금 오피스텔의 가치를 따지기보다는 기존에 지금 8년째 거주하고 계신 레미안 하이리버의 아파트의 양도 차익을 알아야 됩니다. 양도 차익을.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재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 평형대가 있지만 지금 평형대의 아파트 중에서 33평 아파트가 가장 많은 세대수고요. 지금 어느 평형대를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 안 하셨기 때문에 33평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현재 지금 본 물건을 매도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15억 5천에서 16억대의 거래가 가능한 물건으로
확인이 됩니다. 8년 전에 실차장님께서 8년 전에 매수를 하셨던 금액을 전체 기간으로 봤을 때 33평의 매수 금액이 예상 금액은 8억에서 7억에서 6억대 후반에서 7억대 초반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양도 차익만 현재 8년 후에 양도 차익만 약 8억 원에서 9억 5천 정도, 약 10억 원 가까이의 양도 차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문자 내용에다가 속았다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속았다는 표현. 자, 1세대 1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12억 원까지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고요. 12억 원 이상의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양도세법의 세율이고요. 자, 2024년도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론하신 8월 8일 날 88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 여러 정책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짚어서 나왔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주임사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신축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수 배제에 대한 얘기가 13 부동산 대책 이후에 다시 한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신축 소형주택 구입 시의 세제상 주택수 제외, 이 글만 가진다고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소형주택, 신축 소형주택 전용 60제곱미터 미만, 수도권의 취득가의 6억 원 미만, 지방 같은 경우는 3억 원 미만의 소형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있을 거고요. 주거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지금 주택을 오피스텔을 계약을 하신 건데, 결론적으로 주택수 제외, 소득세법과 종부세법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대통령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88 부동산 정책에서는 원래는 2025년도 12월까지 준공이 완료된 거에 한해서 혜택을 주겠다 했지만 연장을 시켰죠. 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신축 소형주택을 매입하실 때 주택수 제외라는 거는 일반적인 세금에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이 원하시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영업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알고 고지를 했다고 하게 되면 우리 시청자분이 처음에 속았다는 표현은 안 하실 것 같은데, 무작정 주택수에 배제된다고 하니까 이 지금 매입하신 주택이 주택수에서 양도세 계산할 때 배제되나 보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표현하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 6년 단기 임대가 부활될 거라는 부분이 사실인가요? 라고 한 질문하셨어요. 자, 현재 두 번째, 6년 단기 임대사업자. 이제 아신 거죠? 이 주택을 오피스텔을 매입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아파트의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못 받는구나. 그러면 6년짜리 단기 임대, 현재 10년입니다. 10년인데 6년짜리 단기 임대가 부활된다고 하니까 이거를 적용하셔서 양도세 혜택을 받으시면 되죠 라고 하는 부분을 권유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단기 임대 등록에 대한 도입 부분이 2024년도 6월 달에 법이 국회에서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됐어요. 발의가 된 상태에서 아직 지지부진하죠. 현재 여소야대의 상황 속에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될 것은 제가 볼 때는 희박하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13 부동산 대책에서 13이 아니죠. 그 전에 취득세에 대한 지방세법 완화도 이제는
이 내용도 발표를 했었지만 지금으로는 거의 폐지됐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첫 번째 6년짜리, 두 번째 6년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단기 도입 부분도 불확실하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 받기에도 법 정책에서 해당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론적으로 내가 지금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택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게 되면 지금 매입하셨던 오피스텔을 향후에 월세 수익을 받으시다가 매도하시고 나서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고민 확인해 봤고요. 대표님이 정리해 주신 솔루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이 시청자분이 고려하고 계신 단기임대 등록 도입법, 아직 발의는 됐지만 국회 통과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계신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월세로 계속 수익을 보시다가 매도하는 거를 권유해 드린다라고 말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더 고민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02-2128-8504번으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민 상담 확인해 보면요. 네, 죽전동 꽃매마을 힐스테이트 4차에 실거주 중입니다. 주변 지인들로부터 오리역 벽산 아파트 24평 매수를 권유받았습니다. 주변 개발도 예정되어 있고 행정상 용인시 수지구지만 분당 생활권이라고 해서요. 70대 노부부 2억 5천만 원 자금으로 매수한다면 올바른 선택일까요? 여러 경우의 수를 여쭤보고 싶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24평대 아파트인데요. 갭 투자도 좀 고려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대표님? 자, 2억 5천의 70대 초반의 노부부. 여러 가지를 여쭤보고 싶지만 굉장히 많은 게 함축돼 있을 겁니다. 네,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자, 자본이득의 갭 투자냐, 아니면 월세 수익의 흐름을 가져가느냐, 아니면 신축의 주변의 아파트로 가느냐,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일단 지금 보내주신 내용만 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 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힐스테이트, 꽃매마을 힐스테이트 4차 아파트 여기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2억 5천의 갭 투자 부분, 지금 신분당선 동천역 그리고 수인분당선 오리역 중간에 있는 벽산 블루민, 벽산타운 아파트를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걸로 판단이 듭니다. 자, 보시는 대로 벽산타운 1, 2, 3, 4, 5단지가 있고요. 1, 2, 3, 4, 5단지가 있고요. 자, 1, 2, 3, 4, 5단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24평을 2.5억으로 갭 투자. 그 중에서 가장 그래도 지리적으로 역세권에 속해 있는 벽산타운 1단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 동천역에서 약 290m, 300m 이내 거리고요. 그리고 수인분당선 오리역이 400m, 470m, 500m 이내 거리에 있는 더블 역세권에 위치한 한 아파트라 정리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 맞습니다. 바로 최근에 발표됐던 수인분당선 오리역 주변에 성남시가 주도해서 4차 테크노밸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뒤에서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고요. 자, 벽산타운 1단지 아파트. 자, 구체적으로 봤을 때 9개 동 최고 18층 건물로서 612세대, 28년차 그리고 248%의 22%의 건폐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토지 같은 경우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서 향후 재건축 사업성보다는 리모델링 정도의 사업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봤을 때 평형대 24평에 지금 있고 24평을 갭 투자하시려고 하는 것 같고 24평의 전세가와 봤을 때 약 한 2억 5천 선에서는 갭이 가능한 물건의 가격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약 2억 24평 같은 경우 6억 4천 5백, 32평 같은 경우에는 8억 3천 정도의 실거래가가 현재 지금
거래된 금액들이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보셨던 대로 24평 6억 4,500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3천 정도의 어떤 가격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세가 4억 1천만 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한 2억 3,500에서 2억 5천 정도의 수준의 물건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리역 주변에 청남시 주도로 약 17만 평의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17만 평. 이렇게일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금 오리역 주변의 개발 계획이 17만 평이 발표가 됐는데 제4차 테크노밸리입니다. 자, 동천역과 오리역 사이에 개발 내용을 본다고 하게 되면 SRT 신설 노선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역사를 뚫고 경부고속도로 신분당선, 수인분당선, 복합 환승센터의 개발 계획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본아파트 갭투자 24평 같은 경우에 갭투를 하신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뭐 직간접적인 호재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갭투자 가능하실 거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단 지금 아래쪽에 있는 4차 꽃매마을 7스테이트 4차 아파트를 양쪽으로 지금 따로 보유하시기보다는 한 번 더 고민하실 건 뭐냐면 아래쪽에 죽전에 꽃매마을 7스테이트 아파트를 매도를 하시고 24평이 아니라 32평대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24평의 갭 투자와 32평의 어떤 갈아타기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올바른 자산관리의 선택이 아닐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들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말씀해 주신 내용, 더블 역세권 입지를 보유하고 있고 또 SRT 신설 노선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호재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다만 기존 아파트 계속 보유하기보다는 기존 아파트는 매도한 다음에 24평대보다는 32평대로 갈아타기가 어떤지라고 솔루션 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고민들 어떤 것들 들어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의 아파트 2채 보유 중인데 시기를 놓쳐서 처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망 부탁드려요. 동안구 호계동 금호아파트 32평과 비산동 힐스테이트 32평입니다. 두 채 중에 어떤 것을 매도할지 또 타이밍은 언제가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까요? 두 아파트를 처분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처분이 안 됐다. 그렇죠. 예. 또 시기적인 것과 타이밍이 좀 안 맞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자, 평촌 트레지아 1단지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호계 금호 아파트입니다. 금호 아파트. 자, 보신 대로 4호선 범계역에서 약 930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군포로 내려온다고 하게 되면 금정역도 한 그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지리적 입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촌 신도시의 외곽에 자리 잡고 있는 여기도 지금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나홀로 아파트. 자, 한계동 최고 16층 136세대의 24년차 아파트고요. 용적률 336%, 21%의 건폐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대지 지분은 약 평균 8.8평 정도 되고요. 평형대를 봤을 때 17평, 22평, 40평, 65평. 우리 시청자분께서 거론하신 32평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세대수가 많은 40평대 아파트가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거래가 또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고요.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40평대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 1개월 평균 등기칭계 7층이 4월 29일 날 5억입니다. 5억입니다. 자, 이 지금 실거래가가 지금 5억에서 5억 5천 사이에 지금 거래가 된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직접적인 호재가 작고요. 간접적인 호재도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매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 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비산 힐스테이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4호선 범계역에서 약 1km 정도 남짓 떨어져 있는 지리적 입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자, 7개동 최고 23층의 551세대 20년차 아파트입니다. 자, 용적률 329%, 건폐율 23%,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의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대지 지분이 평균 31평이죠. 31평. 평균 지금
9.3평.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갖고 계신 평형대가 한 9평대의 대지 지분을 보유하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자, 31평대 지금 아파트의 최근 실거래가 6억 2천만 원이고요.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3,300 정도가 떨어져 있는 금액대에 최근 10월 9일 날 8층이 거래됐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호계 규모랑 비슷하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인 호재가 작고 간접적인 호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진행하셨던 대로 계속 매도에 대한 거를 노력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대응 전략들 세워주셨습니다. 우선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 중에 첫 번째 호계동 금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간접적인 호재가 적기 때문에 매도하는 걸 추천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보유하고 계신 비산동 힐스테이트 32평 역시나 직접적인 호재는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해서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야 되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 또 상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번째 상담 확인해 보면요. 안녕하세요. 가락동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33평 소유자입니다.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들 보내주셨습니다.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헬리오시티 33평 아파트인데요. 적정한 매도 시점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매도 시점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자, 현재 이제 대단지는 서울권 들어왔어요. 이제 메인 아파트로 들어왔는데, 자, 지금 현재 전고점을 대장주 아파트들, 메인 지역들의 대장주 아파트들이 다 전고점을 회복을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고점 회복한 상태에서 또 역대 최고가가 나오고 있고, 이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저는 이제 거기다가 재질문할게요. 그럼 그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때가 있습니까? 그 논리로 저는 부동산 투자를 가야 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네. 내가 이거를 매도를 하고 다른 어떤 기회비용이 더 컸을 때 움직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지금 가락동 헬리오시티 송파구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84개동 최고 35층, 그리고 2018년도 12월 달에 지어 7월 달 7년차 아파트고요. 9,510세대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가지고 계신 33평 한번 볼까요? 33평의 아파트의 위치가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파란색으로 위치된 부분이 지금 33평형이 지금 포진되어 있는 아파트에 지금 동물 지금 위치를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송파역이 480m, 그리고 9호선 석촌역이 870m. 워낙 크다 보니까 뭐 거리가 지금 끝에서 끝 같은 경우는 한참 걸어가야 되죠. 그렇지만 또 위례 신사선, 아래쪽에 위례 신사선 탄천역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인 호재도 신축 대단지 아파트지만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3평 최근 실거래가가 10월 19일 날 이루어졌던 게 23억 1천만 원이고요. 23억 1천만 원이고, 최근 1개월 평균 실거래가 금액이 23억 4,500만 원. 아래쪽에 지금 봤을 때 10월 13일 날 7층이 24억 5천만 원까지 거래됐습니다. 역대 최고가입니다. 굉장히 안 좋았을 때 20억 밑에 뭐 17억, 18억 했을 때 팔아야 되냐 살아야 되냐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말이 많았어요. 그 시점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까지 갈 거라고 예상했던 분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제가 많은 앵커님들하고 방송을 하고 있지만, 올라가다가 또 주춤하고 하락 기간은 비슷한 오프닝 멘트가 나와요. 거의 비슷해요. 멘트가. 관망세다, 거래량이 줄었다, 또 이제 금액이 떨어진다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게 되면 또 이렇게 전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메이저급들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송파구 정리하겠습니다. 송파구 상급지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대단지 및 만 6년차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또한 건너편에 가락동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이 있고, 또한 위례 과천선 탄천역에 직간접 교통호재가 자리 잡고 있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최상급지 투자처가 있다면 지금도 매도를 하시고 최상급지로 갈아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
2, 3년 정도를 더 보유하시고선 매도 전략을 잡으시는 게 좀 더 우리 시청자분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고민 확인해 봤는데요. 우선 최근에 아파트들 정고점을 회복을 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고 헬리오시티 역시나 다르지가 않은데요. 탄천역 호재를 좀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뭐 최상급지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게 아니라면 2, 3년 동안 좀 보유하신 후에 매도 타이밍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들은 어떤 게 들어와 있을까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번째 고민 상담인데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부산시 해운대부터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옆 수영구 밀락동 오션테라스 투자 문의드립니다. 정고점 16억인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운대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 같고요. 또 정고점 돌파가 가능할지를 좀 포인트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밀락동 아파트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질문 중에 정고점을 말씀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거는 사실 처음인데 제 방송을 그래도 꽤 지켜보시는 것 같아요. 애청자신가 봐요. 근데 정고점을 얘기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정고점이 그 아파트의 꼭 시세 가치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누군가는 한 번쯤 샀었기 때문에 정고점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어떤 수요자가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정고점이 모든 부동산 가치의 판단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그렇지만 정고점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는 그 금액으로 매수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고점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정고점에 대한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부산시입니다. 부산광역시. 자, 해운대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바로 수영구 옆에 있는 광안대교가 보이는 광안대교를 조망할 수 있는 아파트에 정고점 16억짜리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투자할 만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수영구 밀락동입니다. 이 편한 세상 오션 테라스. 자, 바다가 보이고 앞쪽에 그 건물 내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어서 굉장히 쾌적하고 어쩌면 꿈에 그리는 우리 서울 도심분들이 이런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1, 2, 3, 4단지 1, 2, 3, 4단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오션테라스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자, 전체의 세대수는 1000세대가 약간 넘는 1038세대고요. 모두 공이 2020년도 1월 달에 준공이 완료돼서 약 만 4년차, 5년차 아파트입니다. 최고 22층이고요. 광안대교와 바다가 조망이 가능합니다. 부산 2호선 밀락역까지 약 1.5km, 평형대를 봤을 때 32평대부터 63평대까지 전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하는 전고점 16억은 44평대의 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전고점 16억이라는 거는 지금 봤을 때 4단지가 유일하게 지금 15억 8천까지 최근 실거래가 1개월 기준이 나와 있고요.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16억 나왔던 거는 거래가 취소됐습니다. 취소됐고 최근에 등기 친 거는 2024년 8월 21일 날 15억 8천만 원에 404동의 12층이 거래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뒤에 아파트들 뒤쪽에 있는 401동과 402동도 1단지와 2단지도 동일한가? 아니면 아래쪽에 4단지의 뒤쪽에 있는 401동과 402동도 가격이 비슷한가? 아닙니다. 자, 1단지와 2단지 44평대의 아파트 금액대가 약 9억대고요. 9억대에서 10억대 왔다 갔다 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있는 403단지와 4단지의 바다가 조망이 가능한 앞에 있는 라인들이 지금 정고점을 말씀하시는 그 라인을, 그 금액을 찍었던 아파트입니다. 자, 보시는 대로 4단지 404동 12층이 8월 21일 날 15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고요.
지금 역대 최고 가격입니다. 6월 6일 날 보시는 대로 동일 평형대 뒤쪽에 있는 401단 1동이 9억 8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같은 평형대인데. 자, 바다가 보이는 쪽과 바다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동하고는 금액대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또한 2023년도 5월 달 2일 날 보게 되면 앞에 있는 404동이 14억 원까지 찍었습니다. 바로 앞뒤인데 하나는 14억대, 15억대를 찍고 바로 뒷동은 9억대를 찍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냐면 물건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자, 첫 번째, 동별 가격이 상이합니다. 동별 가격이. 단지 내에서도 동별 가격이 상이하다. 또한 단지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상이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고 403동과 404동, 특히 지금 4단지의 403동과 404동의 가격대가 가격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요. 자, 해운대구의 일부 지금 파란색은 가격이 떨어진 아파트들이고요. 빨간색은 가격이 3년 전 대비해서 올라간 아파트입니다. 봤을 때 해운대의 일부 바다 조망이 가능한 우위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상승됐고요. 동일하게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에도 준신축 바다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 일부 거래가가 신고가를 갱신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정고점이 15억 8천이 찍었다 해서 일반적인 가격의 흐름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으로 호가가 나와 있는 게 지금 앞동 같은 경우에는 20억이 넘는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가격의 어떤 편차가 좀 많이 심하지 않나. 아예 지금 말씀하신 우리 시청자분께 정고점이 찍었던 앞 라인으로 바다가 조망 가능한 라인으로 좀 더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물건이 있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권유를 드리겠지만 전반적으로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단지이기 때문에 그 특징을 좀 확인하고 매수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 한번 살펴봤는데요. 조망권이 좋은 특징을 좀 가지고 있고 특수성을 가진 물건이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주변 이제 시세를 좀 살펴봤을 때 바다 조망권을 위주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상담은 어떤 고민들 들어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강동구 성내동 성안마을 청구아파트 사는데요. 매도 생각 중입니다. 시기 언제쯤이 좋을까요? 청구 향후 전망과 광진구 구이동 아파트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고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우선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데 매도 타이밍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또 광진구 구이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좀 봐야 할지 대응 전략들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자, 이 아파트를 올해 3월 달에 제가 방송을 했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방송했었냐면 3월 달에 7억 얼마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6억 2천 정도의 전세 재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10억 5천의 매물이 나와 있는데 이 매물을 살까요 말까요?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간접 호재가 없으니 본 물건의 매수는 비추한다 라고 정리를 해드렸던 아파트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벌써 한 7개월 정도가 지났죠. 네.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강동구청도 400m 정도 위치해 있고요. 자, 두 개 동 최고 33층 349세대의 세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23년차 아파트 용적률 372%에 건폐율 27%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요. 대지지분 약 평균 6.92평, 7평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지 지분의 어떤 그 사업성, 재건축 사업성이나 리모델링 사업성이 좀 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2024년도 3월 달 제가 방송했을 때 본 아파트를 방송했을 때 이후에 거래된 물건은 없습니다. 자, 메인 평형대 32평대 거래된 물건은 없습니다. 등기가 8억에 쳐졌었고요. 그리고 매물 호가 평균도 지난 3월 대비해서 마이너스 2천만 원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호가가 떨어진 거죠. 또한
2024년도 3월 방송분 대비 현 시점에서 최저 가격 매물 10억 5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변화가 없었다. 약간 좀 더 떨어졌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교통, 생활, 교육 등 정지 여건 좋지만 직간접적인 호재가 작고요. 거래 빈도수, 수요층이 적음으로써 매도 후에 갈아타기를 추천드린다. 다만 우리 시청자분께서 얘기했던 구이동 쪽의 아파트 추천은 방송상 이제까지 제가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빼고 일단 본 아파트의 어떤 가치만 가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고민 보내주셨는데 우선 첫 번째 위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주 여건은 좋지만 수요가 아무래도 없다 보니까 최근에 한 7개월 사이에 변화가 없었고 매물 가격도 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매도 후에 갈아타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조금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02-2128-8504번으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고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 들어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서리의 밭 토지입니다. 현재 시세 및 앞으로 전망 부탁드립니다. 현재 매도 의향이 있어서 매도 전 조언 얻고자 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토지인데요. 시세나 전망들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토지 같은 경우에 지금 처인구 토지, 처인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금 서리 이동읍 토지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용인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지정이 되면서 이 지역이 좀 들썩거렸죠. 들썩거리다 보니까 이쪽 이동읍과 남사읍 지역 일대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본 위치의 특징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동탄역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용인 첨단 시스템 클러스터까지 약 6km 정도, 직선거리 6km 정도의 위치에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인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특징 보겠습니다. 자, 면적이 834평이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용도 지역 계획 관리고요. 계획 관리고 공유인수 넘고 2003년도에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보여지고, 자, 도로는 지금 접해 있는 걸로 지금 길이 있는 걸로 보이지만은 지금 지적도상 도면상 맹지입니다. 맹지다 보니까 개발 행위가 불가하죠. 이 도로에 대한 거가 확보가 돼야지 개발 행위가 가능한 토지의 특징이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인시 산업단지가 들어가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이 되면서 남사읍과 이동읍이 전체가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 평당 2024년도 1월 달 기준으로 개별 공시가가 3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매겨졌고요. 최근에 지금 거래된 금액을 봤을 때 2024년도 같은 지역, 같은 인근에 있는 토지가 동일 용도, 동일 지목, 동일 조건, 맹지인 토지가 약 평당 2024년도 9월 달에 59만 원 정도의 진입로 쪽에 거래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동읍 반도체의 남사읍과 이동읍의 반도체, 삼성반도체의 호재가 있는 지역은 맞고요. 다만 호재 위치와 좀 원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또한 거래 제한, 토지거래 구역, 허가구역으로 제한구역으로 묶였고 또한 맹지라는 한계점이 있는 토지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이 본 토지를 매도하시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최근에 거래된 금액대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거래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토지에 대한 고민 상담 확인해 봤는데요. 네, 전문가님 의견을 한번 종합을 해보자면은 용인시 남사 반도체 클러스터의 호재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은 맞지만 좀 원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호재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고요. 또 맹지라는 한계점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도 타이밍을 잡으신다라고 하면은 주변 가격들 잘 살펴보고 시세 체크해 보신 후에 타이밍 잡아가시는 거를 추천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상담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어떤 고민 들어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832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주고 있는데 선도지구 선정이 불확실한 현 시점에서 파는 것이 나은지, 차후에 파는 것이 나은지 생각 중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31평대 아파트인데요. 매도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한 후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지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대표님 어떻게 대응 전략 챙겨볼까요? 자, 본 아파트의 어떤 개별적인 가치를 따지기보단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24년도 9월 30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대한 공모 접수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도 거기에 촉각이 세워졌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수도 있겠네, 선도지구가 라고 하는 어떤 그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고, 총 162개 구역 중에 99개, 100곳에서 한 곳이 모자란 곳에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해서 분당이 47곳, 네. 47곳, 일산이 22곳, 평촌이 9곳, 중동이 12곳, 삼본이 9곳을 99개가 제출이 됐습니다. 자, 분당 같은 경우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당 같은 경우에 선정돼 있는 세대 수가 8,000호입니다. 선정할 수 있는 최대 12,000호까지 선정을 한다고 합니다. 8,000호에서 12,000호 정도를 선정할 수 있는 양이 있는데 47개 구역에서 59,000세대가 59,000호가 몰려들었어요.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 규모 대비해 가지고 7.4대 1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시청자분께서 불안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 장미마을 현대 지금 2,100여 세대도 접수가 되어 있는 걸로 공고 발표문에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래쪽에 있는 역에서 도보권으로 거리가 가능하고, 야탐역이죠. 야탐역에 거리가 가능하고, 위쪽에 지금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00여 세대가 넘는 규모지만은 다른 어떤 막강한 선도지구의 어떤 경쟁력 있는 세대 단지들이 있다 보니까 불안하실 건 좀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 10월 달에 모든 평가를 해서 이번 달 11월 달에 선도지구에 대한 발표가 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선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은 가치가 많은 관심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적인 상승이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선정이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치가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좀 한산할 부분이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선도지구 선정의 불확실성, 미선정 시 부동산 가치의 과연 크게 하락할까라고 어떤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기후에 좀 불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거래는 한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벌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본 아파트가, 우리 시청자분의 아파트가 선도지구에 선정되기를 좀 간절하게 바라겠고요. 만약에 시청자분께서 본 아파트를 현 시점에 불안한 심리 때문에 파신다고 하게 되면, 매도하신다고 하게 되면, 우리 아까 전에 헬리오시티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물건을 팔고 갈아탈 수 있는 더 가치 있는 물건이 있는지를 먼저 고민하시고 본 물건을 매도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순서가 아닌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상담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선 해당 아파트 야탄역 도보거리에 위치해서 입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11월에 이제 선도지구 선정이 발표가 되죠. 하지만 이 선정에 따라서 집값 상승세가 좀 달라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다만 하락에 대한 우려는 좀 기우이다. 거래가 한산할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선정 시에는 당연히 가치 상승 기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더 나은 투자처가 있는지 고민해본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주신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상담은 여기까지 오늘 진행을 해보겠고요. 오늘 다양한 또 도움 말씀 주신 박성규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후에도 문의 전화 계속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모두 가능하니까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토마토 집통 검색하신 후에 채널 추가해 주시면 다양한 정보들 보내드리고요. 또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 방송에서 전문가가 생생하게 도움 말씀 드릴 겁니다. 또 유튜브 통해서도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고요. 또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이용 다시 보기 가능하시니까요. 다양한 시청 소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더욱 알차고 또 도움되는 정보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